주요 뉴스입니다. 김해에는 이른바 원룸이라고 부르는 다가구 주택이 많은데요. 최근 공급 과잉 상태가 되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덕 건물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통부의 국술 경연대회인 2016 국술원 전국 선수권대회가 김해에서 열렸습니다. 전국 13개 지부에서 700여 명의 선수가 참여해 화려한 국술의 묘미를 연출했습니다. 김해 김씨와 김해 허씨 종친들이 수로왕릉에서 가락국 시조대왕 추향대제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가야의 역사를 복원하고 추향대제를 김해 브랜드로 키워가기로 했습니다.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포커스 이 사람에서 박영진 변호사를 만나 김영란법의 오해와 진실을 들어봤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HN 김해 뉴스 첫 소식입니다. 최근 김해가 급속한 성장을 이루면서 원룸이 우후죽순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공급 과잉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주택가 근처 원룸은 입주자를 찾지 못해 계약 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내주지 않는 편법까지 쓰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변진성 기자입니다. 원룸 열풍이 불었던 외동 주택가입니다. 원룸마다 세입자를 찾는 광고물이 붙어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장류에 한 원룸을 계약한 최모 씨. 급한 일이 생겨 보증금을 빼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방이 나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 4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건물주는 최 씨가 떠나기 전까지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계약 기간이 1년이나 지난 지금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이 때문에 시간을 안 나갔으니까 그러면 그래 어떻습니까? 이게 내한테 물어야 되는 상황이라 법적으로 하게 되면 내 기간까지는 단체를 빼고 일을 준다고 내가 그 소송을 갖고 내가 지금 이게 30수년 동안을 내가 이 업을 해온 사람 아이가 내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겪은 사람 아이가 인생을 그래 다 알고 있다고. 또 다른 세입자 신모 씨도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 된다는 이유로 4달 이상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월세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아니, 방 빼준다 한 지가 언젠데 다음 사람이 안 구해지니까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집도 못 구하고 주인이 나불나라 하니까 제 입장에서 어떡할지도 모르겠고 그런 거죠. 문제는 이 같은 악질 건물주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 법률구조공단 김해지소에 접수된 보증금 관련 민원은 총 53건. 신고하지 못한 세입자들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악덕 건물주들은 계약 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계약이 만료되지 않으면 방을 뺄 수 없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하지만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3개월 이내는 반드시 주게 돼 있어요. 만약에 안 나가더라도 그 방을 완전히 비우고는 3개월 정도가 지나면 내줘야죠. 임대차법에 의해서 이제 따라야 되는 거죠. 전문가들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가액에 비해 높은 금액의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집은 피하고 중개업자와 동행하더라도 중개업자의 신문과 등록증 위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실 때에는 공인중개사, 그다음 부동산 사무실을 이용한다 손 치더라도 그때에도 반드시 임대인과 직접 입회하에 계약을 체결하시고 계약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전세 보증금은 얼마인지, 월세는 얼마인지, 그리고 계약 기간은 언제까지인지를 임대인과 함께 입회해서 서로 확인하고 그리고 또 시세보다 싸거나 거래 조건이 지나치게 좋을 때는 권리관계를 확실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GHN 뉴스 변진성입니다. 사단법인 국술원이 주최하고 세계국술협회가 주관한 2016 국술원 전국 선수권대회가 지난 15일과 16일 양일간 김해체육관에서 국술인의 뜨거운 열기 속에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전국 13개 지부의 33개 도장, 710명의 선수가 참여해 화려한 국술의 묘미를 연출해 관람객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김해도 54만의 인구에서 무예의 집성도시로서도 크게 대성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북술이라는 무예와 전통 무예가 활성화돼야 될 계기라고 생각이 되어서 북술이 창시된 지 58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대회 수상자로는 개인전 대회 최우수 선수로 연계도장 이태민, 우수 선수로는 남천 성무도장 김해창, 장려상에는 밀락도장의 권혁재 선수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한 단체 종합 우승에는 밀락도장 박은정 관장, 개인 종합 1위에는 부산 현무관의 박석진 선수가 우승의 영예를 거머쥐었습니다. 김회 씨는 환경부가 주관하는 2015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제 이행평가 결과 감축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환경부 장관 표창을 수상합니다. 이들 공공부문 대상기관은 기관에서 사용하는 건물과 차량에 대해 2020년까지 기준 배출량 대비 30% 이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감축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시상식은 오는 26일 대전 통계교육원에서 환경부가 주관하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2015년도 운영 성과 보고대회에서 실시되며 김해 씨는 최우수 감축기관으로서 환경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게 됩니다. 지난 주말 수로왕릉에서 가락국 시조대왕 숭선대제가 열려 김해 김씨 종친회 등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숭선대제를 더욱 발전시켜 김해의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상동 수로왕릉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듭니다. 가락국 시조대왕 숭선전 취향대제에 김해 김씨와 허씨 종친 3천여 명이 전국은 물론이고 해외에서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친척들은 41명 어제 왔고 오늘 여기에 도착해서 가락국 김수로 대왕 취향 대제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학생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숭선대제는 가야연맹의 시조인 수로왕에서 구대왕인 수광까지를 추모하는 행사로 해마다 음력 3월 15일과 음력 9월 15일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해 김씨와 김해 김씨에서 갈라진 김해허 씨는 지난해 기준 440만 명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성씨입니다. 역대 숭선대제에는 해당 성씨를 가진 주요 인사들도 찾아 백범 김구 선생, 고 김대중 대통령, 김종필 전 국무총리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들 종친들은 가야의 역사가 복원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491년을 이어온 찬란한 역사를 가진 왕국이었습니다마는 그 기록이 제대로 전승되지 않아서 우리들 모두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춘추로 오행되는 이 숭선전 대제를 더욱 발전시켜서 시민들도 숭선대제가 열리는 수로왕릉을 찾아 수천 년 전 가야의 역사가 태동하는 기운을 느꼈습니다. 가끔 이제 수로왕릉역에 휴일에는 놀러 오곤 하는데 오늘 이런 좋은 행사가 있다고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오니까 전통 의상들도 볼 수 있고 아이들과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경남도 무형문화재 제11호인 숭선대제는 가야연맹 멸망 후에도 계속 국가적인 행사로 치러졌습니다. 최근에는 위상이 다소 내려가긴 했지만 앞으로 김해를 대표하는 문화관광 브랜드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입니다. GHN 뉴스 최윤영입니다. 요즘 최고의 이슈하면 아마도 김영란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또 그 과정에서 혼선은 없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데요. 오늘 김영란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궁금증을 포커스 이 사람에서 박영진 변호사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2016년 9월 28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우리 사회의 일명 더치페이, 각자 내기 문화가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 포커스 이 사람에서는 김영란법의 오해와 진실에 관해서 그 박영진 변호사를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박영진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그 요즘 김영란법에 대해서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십니다. 뭐 이게 법에 저촉되냐 안 되냐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먼저 김영란법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그 취지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알고 있기는 2011년도에 그 검사 벤츠 검사 사건 네. 그로 인해서 아마 현직 검사에게 변호사가 그 벤츠 자동차와 네. 명품 가방 이런 것을 한 수천만 원치 네. 제공하고도 네. 대법원에서 아마 대가성을 입증을 못해서 아마 무죄 판결 난 걸 계기로 해서 네. 국민들이 정말 분노가 높았습니다. 그렇죠. 아마 네. 우리 사회의 청탁과 스폰서 문화를 건전한다는 차원에서 아마 이 법이 아마 초안이 만들어져서 네. 2013년도에 아마 정부안이 만들어져서 아마 국회에 이송이 돼서 국회에서 지난해 3월 3일 날 통과되어 가지고 네. 금년 9월 28일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국민들의 일상이 모두 좀 얼어붙었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예전 같으면 이제 뭐 아무하고나 공무원이든 누가 됐든 아무하고나 이렇게 밥을 먹는 것들이 좀 뭐 이렇게 불편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이거 혹시 법에 저촉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되거든요. 지금 이 김영란법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공포 마케팅의 효과인지 아니면 너무 지나친 규제인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OECD 국가의 34개국 중에 27위에 해당하는 아주 부패 수준이 높은 거로 인식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부패 사회를 좀 투명하고 우리 깨끗한 사회로 가야 된다는 그런 그 지상가설할까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법이 시행되긴 돼야 됩니다만은 좀 초기다 보니 좀 혼란스러운 건 사실입니다만 좀 시행착오를 겪고 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서 좀 정착되면 좀 안정화가 되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 뭐 음식은 3만 원, 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3, 50, 요 정도까지는 업무에 연관성이 있어도 좀 이렇게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 3, 50 규제와 관련해서 좀 알기 쉽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100만 원을 뭐 어떤 관계든 직무와 관련이 있든 없든 100만 원을 초과하면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양쪽 다 형사처벌을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경우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가태료 부과를 합니다. 준 사람도 가태료 처분, 받은 사람도 가태료 처분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한 대로 이제 그게 직무 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원하는 직무 수행이나 또는 사교, 의뢰, 경조사 목적으로 식사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그 다음에 경조사는 10만 원 범위 내까지는 허용이 된다는 거죠. 외로 인정해 주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참 요즘 공무원들 만나기 어렵습니다. 이게 그 괜히 잘못 만났다가 무슨 일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반인들이나 또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들이나 그 밖에 이제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만났을 때 그거는 어떤가요? 그렇죠. 그분들도 다들 요즘은 뭐 이축이 돼가지고 네. 뭐 요즘은 어떤 모델 케이스 네. 첫 시기다 보니까 잘못 혹시 내가 첫 케이스 뭐 이렇게 대상이 돼가지고 징계나 혹시 뭐 가태료 처분이나 형사처벌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 만나기 아마 그리야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뭐 사정이 아니겠나 네. 싶습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것도 뭐 내가 먹었던 그 식사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뭐 부담하겠다 하고 만나면은 그 문제가 안 되니까 흔히들 말하는 우리가 다치페이 문화 네. 내가 먹은 부분에서 내가 내고 하면 뭐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겠죠. 네. 그 부정청탁 여부와 관련해서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3자인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할 경우에 이제 그 어떤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당사자인 경우에는 뭐 처벌 대상은 또 되지 않습니다. 이거 자체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좀 상황인데 본인 당사자가 부정청탁을 할 경우에는 또 법 적용에서 또 제외된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맞는 건지. 예, 그거는 결국 이제 우리 청탁일의 의미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어려움 그리고 불편함이나 불만이나 이런 거는 호소하는 건 일종의 민원을 봅니다. 민원이니까 그건 해결해 줘야 될 사항이지만 우리가 청탁이라는 것은 자기에 관련된 민원이 자기에 대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이런 요청이 아니고 제3자에 대해서 어떻게 잘해 달라는 부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부정청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려운 거를 좀 해결해 직접 호소하고 좀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걸 우리가 청탁이라기보다 일종 민원 해결의 차원을 보기 때문에 그거를 처벌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한 청탁의 개념도 아마 자기 본인보다는 제3자에 대한 처리 해결을 위해서 부탁하는 이걸 이제 부정청탁이라고 보지 않겠나 싶고요. 이게 이제 김영란법이 참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지역사회나 뭐 국가적으로 잘 정착이 된다면 아마 깨끗한 공명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도 많이 혼란스럽고 어려운데 끝으로 김영란법 이것만 지키면 문제 없다. 좀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십시오. 예. 지금 문화는 뭐냐면 결국 내가 부담해야 할 것은 내가 부담해야 된다. 내가 부담할 수 없는 일은 내가 넘어서서 그 일을 같이 한다든지 이러하면 처벌된다는 걸 인식하고 식사할 때도 보면 내가 먹은 거는 내가 내는 이런 문화 그리고 흔히도 우리가 다치페이 하죠. 다치페이 하는 그런 문화 N호분이 1하는 비용에 대한 N호분이 1하는 이런 문화가 이제 점차 형성이 되어지면 조금 이렇게 자연스러워지지 않겠느냐 또 정착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란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박영진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김해방송 시청자와 시민들께서도 궁금한 사항 많이 해소되셨으리라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각종 재난과 사고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해시 어린이교통공원이 주관하고 김해시 교통사고 제로와 운동본부가 주최한 안전문화 캠페인이 지난 15일 김해 서부경찰서 일대에서 진행됐습니다. 시민들에게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안전사회 조성에 기여하는 취지로 열린 이번 캠페인은 운동본부 회원들과 김해 서부경찰서 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사, 녹색안전시민연대 관계자와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김해시 교통사고 제로화 운동본부는 김해 지역의 교통사고를 없애겠다는 각오로 지난 2007년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김해시 어린이교통공원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김해 지역의 교통사고 사례를 분석하고 안전 캠페인을 벌이는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해 서부경찰서는 김해 분청도자기 축제장 내에서 4대학 근절 김해 영웅찾기 그림자극 시즌2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경찰 협력단체와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여해 4대학 근절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4대학 근절 영웅과 베스트 인증샷도 선정해 다음 달 7일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김해 서부경찰서는 김해 4대학 근절 영웅찾기 행사를 통해 학교폭력을 비롯해 가정폭력, 성폭력,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시민 공감대와 관심을 유도해오고 있습니다. 김해 동부소방서는 지난 17일 삼방동 동부 노인복지회관에서 여성의용소방대 3정지역대원 13명과 함께 소외된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 봉사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번 사랑의 급식 봉사 활동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지역사회가 관심을 기울이자는 취지로 어르신 100여 명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식사 후에는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김해 동부소방서는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보살펴주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따뜻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김해 동부소방서 관계자는 소외된 우리 이웃을 위한 작은 나눔의 실천이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가 만들어지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끝나자마자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이번 주는 변덕스러운 가을 날씨 때문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9도, 낮 최고기온 24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이 때문에 출근길 안개주의보가 내려진 곳이 많습니다. 안개가 짙게 깔려있는 만큼 차간거리 유지하셔서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22일 토요일에는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나들이 계획 있으시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20일 목요일까지는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을 텐데요.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없도록 기상정보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